국내외 통틀어 암 사망률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폐암. 어려운 진단과 낮은 생존율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인데요. 담배는 폐암 발생 확률을 13배나 끌어올리며 금연을 했더라도 연 1회 정도는 저설량 흉부 CT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동시에 여성 폐암 그리고 비흡연자 폐암 환자의 증가 추세도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간접 흡연과 유해물질, 미세먼지 등 자신도 모르는 환경 요인이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무서운 암으로 알려졌지만 항암 치료가 다양해지고 부작용도 줄고 있어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폐암을 극복하는 방법.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안준홍 전문의와 함께 알아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안준홍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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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안준홍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네네.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약간 동굴인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안준홍 교수님 네. 축하드린다는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목소리 때문에요? 아니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네. 작년에 또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게 뭔지 네.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22년 대한결핵 및 호흡기 학회 젊은 연구자상 대상을 또 수상을 하셨던데 제가 정확한 아직- 정보 맞나요? 아직 젊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저희 학회에서 이제 네. 열심히 연구하는 젊은 연구자를 위해서 네. 네. 연구 많이 한 이제 연구자 대상으로 네. 수상을 하였고, 제가 열심히 한 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뭐든 주위에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한 이 영남대학교 병원 권역호흡기 전문질환센터의 우수한 진료 연구력을 바탕으로 네. 많은 도움을 받아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 겸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상을 받으셔서 그런지 더 어깨가 이렇게 넓어 보이시고 예,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게 진짜 맞아요. 이게 진짜 젊은 분들에게만 드리는 상인 게 만 40세 이하인 분들에게만 드리는 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가까스로 수상을 하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사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암 가운데 두 번째가 폐암이라고 들었습니다. 사망률도 굉장히 높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네. 폐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로 이제 폐암의 발생은 담배랑 연관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 담배 하시는 분들 예전보다 많이 좀 줄었다고 얘기 많이 줄었죠. 들으셨잖아요, 그죠? 네, 줄었죠. 그래서 현재 이제 폐암이 많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의 원인은 바로 흡연을 하지 않는 비흡연 폐암의 증가가 바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제 국내에서 최근 자료를 보면 남성에서는 발생률 2위, 예. 여성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망률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1, 2위 정도를 다투고 있는 아주 이제 무서운 암종이 폐암이 되겠습니다. 보통 뭐 폐암하면 담배를 떠올렸는데 그렇죠. 비흡연자도 이제 폐암에 걸리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국가 암 검진에 네. 폐암 검사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검진을 통해서 분명히 조기 발견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완치의 좀 확률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2019년부터 고위험군 대상으로 검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위험군이라 하면 일단 담배를 좀 많이 한 고령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외국의 여러 연구들에서 저선형 흉부 CT로 건강검진을 했더니 네.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하여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검진은 오로지 이제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제 진료실에 이제 폐암 의심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 담배를 했던 또는 담배를 하는 남성보다 오히려 담배를 하지 않았던 남성 혹은 여성이 훨씬 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암 검진만으로는 폐암을 모든 환자들에게서 아주 조기에 발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제 궁금한 게 폐암이라는 게 딱 폐에만 생긴 거를 말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또 아까 사망률 1, 2위를 다툰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좀 치명률이 높은 암이 네. 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약간 좀 분통이 터져가지고. 예. 왜 생기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재까지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일단은 밝혀진 바로는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요즘 비흡연 폐암이 아주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흡연이 아닌 직접 흡연이 아닌 간접 흡연이 네.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이제 성면이라든지 뭐 라돈 또는 여러 가지 직업적인 환경에서 분진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또 많은 원인이 될 수 있고 뭐 미세먼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러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고요.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특발성 폐섬유와 같은 만성적인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들도 폐암의 위험 요소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저도 간접 흡연 엄청 네. 많이 하거든요. 하는 게 그쵸. 아니라 거의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술자리에 가도 친구들이 아직도 또 연초를 맞습니다.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또 이야기할 때 혼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또 나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자연스럽게 마시게 되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뭐 생각하신 대로 간접 흡연을 하더라도 어찌됐건 그런 담배 연기 안에 있는 나쁜 물질들이 결국 내가 흡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미 간접 흡연은 대표적으로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외국의 한 연구를 보게 되면 실제로 간접 흡연을 많이 할수록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같이 보통 부부가 많이 사니까요. 남편이 간접 흡연을 더 많이 할수록 부인에게서 폐암의 발생 빈도가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사실 있습니다. 와, 네. 그래서 어찌됐건 친구가 좋아서 술자리를 같이 하고 모든 것은 좋지만 가급적 그런 우리가 흡입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네. 있는 나쁜 환경들은 피해 주시는 것이 폐암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래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철원 씨 친구들하고 만나서 예. 간접 흡연 안 하기 위해서는 그 모임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그냥 친구를 정리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교수님한테 들었어. 그러면 나는 전자담배라서 괜찮다. 분명히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전자담배도 사실은 담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뭐 마찬가지로 제한자분들 중에서 전자담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아직 전자담배는 사실 연구된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근거로 담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자담배의 어떤 본인에게 정당성? 유리한 부분들을 좀 얘기하시는데요. 냄새도 많이 안 나고.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자담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담배 안에 있는 니코틴이라는 성분을 카트리지 형태로 만들어서 기화된 니코틴을 흡입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니코틴도 우리가 조금 더 기초적인 레벨에서 실험을 해보면 결국 니코틴이 우리 몸의 돌연변이를 DNA 돌연변이를 유발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돌연변이들이 암세포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장기적인 연구 결과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 뿐이지 이런 전자담배들도 반드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끊는다면 가급적 확실하게 끊어버리자.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네. 그렇게 자기 합류하는 친구 얘기 듣고는 그래 전자담배는 좀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당장 맞습니다. 만나가지고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해야 되겠네요. 친구가 전자담배 피운 친구가 많은가 봐요.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친구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그 폐암은 이제 조기 발견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뭐 증상이 나타나면은 네. 늦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맞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폐암이라는 암이 물론 뭐 모든 암이 진단받을 때 다 힘들긴 하겠지만 저도 이제 그런 나쁜 소식을 많이 전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나라 데이터인데요. 첫 진단 시에 4기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전체 폐암의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신가요? 50? 예, 퍼센트? 비슷하게 근접하셨습니다. 질문이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네. 높을 것 같아요. 대략 55%? 이제 4에서 50% 정도거든요. 그래서 와. 제가 이제 폐암이라고 진단되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4기예요? 4기로 진단이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이제 환자 보호자 모두 황당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폐암은 증상이 없습니다. 예, 무증상이 가장 많은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상만으로 어떤 암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이미 증상이 생겼을 때는 병은 조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증상이라 하면 주로는 이제 폐암 덩어리로 인한 증상, 폐암이 기관지 안에 생겨서
기침을 유발하거나 네. 가래가 생기거나 가래에서 특히 피가 나오거나 피가래가 나오면 이것은 아주 상당히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피가래가 나온 경우 반드시 흉부 CT 같은 검사들을 촬영을 권고를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전이로 인한 증상입니다. 폐암이 가장 전이가 많이 가는 곳이 머리와 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두통 또는 어지럼, 구역감 또는 기억력 저하로 신경과를 갔다가 어머나. 뇌에 뭔가 종양이 있다고 했더니 가슴 사진에서 폐암으로 진단돼서 첫 증상이 뭐 기억력 저하, 두통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뭐 두통이 심하거나 뭐 기억력 저하 또는 오심구토 같은 증상 또는 어디 뭐 뼈가 많이 통증이 있다든지 이유 없이 뼈가 툭 부러져 버린다든지 어머나. 이런 이제 증상이 아주 첫 증상으로 전이로 인한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폐암을 어떤 증상만 가지고 추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확한 어떤 검사를 위해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하잖아요. 네. 조직 검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암을 진단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조직을 얻어서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폐암은 주로 이제 기관지암과 폐 안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기 때문에 기관지암을 볼 수 있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폐암이 폐의 바깥쪽, 이 중심 기관지가 아닌 바깥쪽에 위치하면 기관지 안에서 접근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밖에서 침을 찔러서 검사를 하는 경피적 폐생검 같은 검사를 할 수 있고요. 또 임파선 전이가 되어서 기관지 밖 임파선에 암세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관지 내시경 끝에 초음파를 달아서 기관지 벽에서 임파선을 보고 검사를 하는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다 했는데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폐암은 대략 한 20%는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막힌 장기잖아요. 위 대장은 뭐 우리가 내시경으로 보면 안 보이는 데가 거의 없지만은 그래서 아주 일부의 경우에는 바로 수술적으로 폐를 절제해서 암을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후기글 같은 거를 봤는데 폐암인지 이제 여부를 확인하려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좀 애매하다,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런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검사만으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건가요? 저도 이제 환자분 입원해서 조직 검사하고 결과를 보러 이제 외래로 오실 때 그 결과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애매한 경우에 가장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뭐 힘들게 2박 3일 이렇게 입원하셔서 검사하시죠, 그죠? 내시경이든 아니면 밖에서 침을 찔러서 하든 아주 힘든 침습적인 검사를 하게 되는데 실컷 검사하고 집에 갔다 결과 보러 오시는데 결과가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예, 이거는 이 폐암의 진단이 아직 가진 현실이고 제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는 암인데 암세포를 우리가 수술로 다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검사 기구를 통해서 일부만 얻어내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암이라고 생각되는 부위 중에 일부만 이제 암세포가 있고 나머지는 그 주위를 둘러싼 혈관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검사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암이나 암으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CT라든지 여러 정황들을 보고 이게 아주 암이 의심된다. 혈액에서도 종양 마커가 올라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의심이 된다면 다시 한번 조직 검사를 합시다라고 권고를 바로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검사에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암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CT 사진 또 혈액 검사에서 종양 표시자 등 여러 정황들을 우리가 보고 재조직 검사를 권유를 드리기도 하고 조금 추적 검사 한 석 달 뒤에 CT를 찍어서 뭐 크기 변화를 보자 이렇게 이제 권고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들이 저도 환자분들한테 가장 죄송한 경우고 그런 가장 죄송하고 미안한 것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진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많은 여러 가지 진단 검사법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 또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을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더 믿고 또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이제 암인 것 같아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제가 몇 개인가요? 이런 또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이 병기를 알기 위한 검사가 그러면 따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조직 검사에서 일단 암세포가 나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폐암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유검사를 통해 폐암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폐암이 병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고 예후가 다르죠. 그래서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병기를 알기 위한 검사를 합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가장 많이 하는 기본 3가지 검사가 이제 패트 CT라고 전체적인 우리 온몸의 어떤 양전자 방출의 정도를 보는 사진이 패트 사진을 찍고요. 또 뇌 MRI를 찍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전이가 되는 곳이 뇌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뼈 스캔이라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1, 2, 3, 4기 병기를 진단하게 되고요. 뭐 1기와 2기 같은 경우에는 치료법으로는 당연히 절제, 수술로 절제 가능하면 하게 되고요. 네. 4기는 뭐 다른 장기 전이가 있는 경우니까요. 보통은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 3기인 경우가 가장 좀 애매한 경우가 되는데 이 3기는 또 환자의 전신 상태라든지 임파선 전이 유무에 따라 치료가 아주 조금 세분화되어 있기는 합니다. 예. 네. 사실 요즘 건강 검진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제 지인분 중에 한 분도 흉부 CT를 찍었는데 폐에서 어떤 결절이 나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흉부 CT만으로 결절이 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나요? 아니면 또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할까요? 그 폐결절은 이제 진단명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폐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혹이 보인다고 이제 환자분한테 좀 쉽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폐 혹이 보인다 해서 이 폐에 생기는 혹이 모두가 악성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결절들 중에 한 90% 정도는 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나도 모르게 한번 뭐 결핵을 앓았다든지 뭔가에 감염이 되었는데 폐가 알아서 스스로 치유가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피부에 이제 상처를 남긴 거랑 같은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CT를 찍으면 혹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거의 90% 이상이 되고 실제 이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뭐 한 5% 미만의 아주 낮은 빈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CT 사진을 보고 이것이 암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물론 이제 전문가가 보면 어느 정도는 감별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명확하게 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조직 검사를 권고드리고요. 네. 암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하다고 하는 경우에도 큰 위험이 없다면 조직 검사를 권고드리고요. 이건 누가 봐도 양성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추적 관찰만 권유드립니다. 그 추적 관찰이라 하면 이제 영상학적으로 CT로 이것이 커지는지 크기가 그대로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앞에서 뭐 폐렴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폐가 아프면 보통 뭐 폐결핵, 폐렴. 혹시 이것도 예. 정말 안 좋은 경이긴 하지만 혹시나 이게 폐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폐렴과 결핵이 폐암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은 계십니다. 그 폐렴으로 항상 오랫동안 최근에 치료를 했는데 별로 호전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조직 검사를 해보면 이제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폐암이 꼭 이렇게 덩어리 혹으로 오진 않습니다. 네. 마치 폐에 조금 넓게 깔린 폐렴이 온 것처럼 올 수 있는데 환자는 딱히 열이 없고 항생제를 써도 별로 사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폐암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폐렴처럼 오는 폐암이 있다. 요거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폐결핵을 앓은 경우는 흉터가 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에도 흉터가 나는데 네. 네. 그 흉터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암이 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일 뿐인데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반흔암이라고 하는데 빈도는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이제 그렇게 암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리고 저 또 인터넷을 자꾸 봐서 그런 것도 이런 환자의 후기도 봤습니다. 매년 이제 건강 검진을 해서 정상으로 나왔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폐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전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강 검진도 무작정 신뢰를 할 수가 네.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 말씀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매년 건강검진했는데 폐암 4기를 진단받았다면 사실 굉장히 황당하시죠. 네. 황당하신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슨 검사를 했느냐. 하하. 건강검진에서 무슨 검사를 했느냐. 무슨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흉부 X선 검사로 폐암이 조기 발견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그 흉부 X선 검사는 아주 싼 검사고요. 아주 정확하진 않은 검사죠. X선을 쏘아서 우리가 2차원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 안에 이제 우리 흉곽 안에는 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폐를 막고 있는 갈비뼈들이 또 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심장이 위치하고 있고 심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혈관들이 위치하고 있고 이제 그런 뼈라든지 혈관 같은 것들이 혹이랑 비슷한 색깔로 보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요. 아유, 가려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심장 뒤에 저 뒤에 이제 있으면 보이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X선으로 폐암을 조기 진단은 거의 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폐암이 X선에서 의심이 돼서 왔는 분들은 아주 운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이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CT죠, 그죠? 흉부 저선양
CT, 선량이 높지 않은 CT를 권고드리고 있고요. 네. CT가 아주 좋은 검사입니다. 해상도가 아주 높은 검사고요. 네. 뭐 1mm, 2mm 사이즈 정도 되는 결절들도 다 보이죠. 그래서 네. 오히려 과진단이 될 수 있죠. 모르고 그냥 지냈어도 될 양성 종양이 90%인데 CT를 찍어서 혹이 있다 해서 막 불안에 떨면서 몇 년 지내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어찌됐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성형 흉부 CT를 건강검진해서 촬영을 하셔야 되고요. 담배를 많이 하신 분들은 보통 1년에 한 번 또는 못해도 2년에 한 번은 권고 드립니다. 드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CT를 또 많이 찍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양성 종양으로 아주 의심되는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오시지만 편하게 두 발 뻗고 주무셔도 된다. 사진만 한 번씩 찍어보셔도 되고 몇 년 찍어보고 괜찮으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조금 이렇게 마음의 안심을 드리는 것도 이제 저의 역할이라 생각해서 꼭 암이 아닌 분들도 조금 더 이제 편하게 계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폐암이 네. 물론 이제 치명적인 질환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날이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치료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폐암에 따라서 좀 치료 방법도 다 다를까요? 그 폐암은 크게 이제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나뉘게 되고요. 네. 이제 비소세포 폐암은 말 그대로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 비소세포, 세포가 작지 않다는 뜻이고요. 대부분의 암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 차지하는데 이 비소세포 폐암은 일반적으로 수술적 절제가 가능하면 수술로 거의 완치율을 많이 높일 수가 있는 암종이 되고요. 이 소세포 폐암이 있습니다. 또 한 20% 정도. 주로 이제 담배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오는 형태고 현미경으로 봤을 때 세포가 작기 때문에 소세포 폐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로 이 소세포 폐암은 완치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고요. 대부분 항암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로 치료를 하는 암종이 되겠습니다. 또 예전에 또 제가 얼핏 듣기로는 표적 항암제 있잖아요. 네.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건강 365에서도 여러 번 다뤘잖아요. 근데 폐암의 표적 치료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어요. 유전자 검사를 또 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암종이 그럴 겁니다. 암세포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어떤 유전자 변이가 생겨서 암이 생겼는지 일단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변이가 확인이 되면 그 유전자 변이를 막을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되어 있다면 그 약을 환자분에게 드릴 수 있고요. 그게 이제 표적 치료제가 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아주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 종류가 많지 않았지만 2020년을 조금 넘어가면서 아주 다수의 표적 치료제들이 또 많이 개발이 되어서 지금 이제 임상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왠지 폐암 수술 후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항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수술 후 2기 이상부터 보조항암 치료를 합니다. 보조항암 치료라 하면 수술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암 세포들은 다 제거했으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이나 임파선에 있는 그런 암종, 미세 암종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네. 고전적으로는 알고 계시는 그 주사 항암제, 세포 독성 항암제로 보조 항암 치료를 했지만은 말씀 주신 최근에 아주 표적 치료제들의 발달 등에 힘입어서 최근에는 먹는 표적 치료제로 보조 항암 치료를 하는 것들이 암 환자의 생존율을 상당히 올렸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서 많은 파라다임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암 치료에 어떤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는 인체 면역력을 이용한 새로운 항암제인 이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거고 어떤 네. 장단점이 있을까요? 그 이제 2020년 정도가 되면서 많은 면역 항암제들이 여러 암종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몸에서 암 세포가 생기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T 세포라는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이 암세포가 상당히 똑똑하죠. 이 면역세포를 피하게 됩니다. 회피를 하는 겁니다. 그 회피를 하는 기전이 암세포에서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 겁니다. PD-L1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면역세포를 피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단백질을 다시 막아주면 그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면역력을 높여서 암세포를 치료한다는 그런 면역관문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뭐 임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이런 약제들이 모든 환자에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암세포에 있는 PD-L1이라는 단백질의 발현이 많이 되는 환자분들은 약을 쓰면 아주 장기적으로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치료를 잘 받으려면 이렇게 환자마다 뭐 같은 암 환자라도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환자에 맞는 맞춤 치료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치료를 포기하시거나 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암이 다 같은 암이 아니다. 내가 보고 있는 당신 환자의 암과 다른 분들이 진단받는 암이 같은 폐암이지만 같은 폐암이 아니라고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같은 폐암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조직형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고 그 같은 조직형 안에서도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졌냐, 어떤 PD-L1의 발현율을 가졌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 예후가.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제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정밀의학이죠. 본인한테 맞는 맞춤형 치료.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임상에서 그런 여러 가지 유전자 돌연변이와 단백들을 보면서 맞춤형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환자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 폐암 환자들 가뜩이나 체력도 떨어져 있고 힘든 상태인데 이걸 받아도 될지 걱정이 되고요. 또 이때 방사선 폐렴이라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방사선 치료는 어찌됐건 방사선을 쪼여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네. 예. 하지만 방사선을 쪼여서 암세포를 죽이는데 그 가는 통로에 암세포가 아닌 정상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쪼이는 곳에 근처에 식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방사선 폐렴이라든지 식도염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방사선 자체가 암세포는 아주 잘 죽이지만 정상세포는 비교적 빨리 회복이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사선 폐렴과 방사선 식도염은 빨리 회복이 잘 되고요. 경하게 지나가고 저희가 약으로 잘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한 고령 환자분들도 방사선 치료는 비교적 조금 쉽게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많이 발병하고 또 사망률도 높은 질환이다 보니까 집에 폐암 환자가 있는 경우 다른 가족들도 다 폐암 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체적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이 심하다고 해요. 맞아요. 네. 신체적인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불안을 다스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폐암이라는 질병이 사실 굉장히 무거운 질환입니다. 예. 저도 이제 나쁜 소식도 상당히 많이 전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은데요.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저도 여기 몸담은 지 오래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상당히 많은 좋은 약제들과 상당히 많은 좋은 치료법의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한 20년 전만 해도 폐암은 우리가 진단되면 빨리 죽는 병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부는 조절하는 형태로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암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여러 가지 최신의 치료와 최선의 치료는 의사가 고민을 하면 되고요. 환자분들은 그런 주치 선생님들을 믿고 열심히 치료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뭐 질환에 포커스를 맞추면 사람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일이고 또 치료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치료하는 의사에게 그리고 주변인의 정신적 지지 도움이 우리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진짜 폐암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안준홍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